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281페이지 갈래복합 9강에 있는 안수길의 제3인간형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은 1953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1953년이면 딱 휴전하던 시기인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궤적이 변화했던 세 인물의 삶을 그리면서 여기는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모두 총 3개의 인간형이 나와요. 그래서 제1인간형, 제2인간형, 제3인간형. 요렇게 해서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이제 각각의 인물들이 이제 어떤 인물군에 속하고 있고, 그 인물군이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모두 이렇게 3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제1인간형에 속하는 사람은 이름이 조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조운. 여기는 이 조운이라는 인물은 살면서 문학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문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문인의 삶을 버리고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물군을 굳이 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 인물이 되겠어요. 사명을 포기한 인물. 이게 제1인간형이 되는 거고, 이 소설의 제2인간형은 이제 중간에 나오자면 미라는 인물입니다. 여기는 이 미는 원래 이제 문학을 즐기던 문학 소녀였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고 고난을 겪지만 현실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간호장교가 되기를, 여기서 간호장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미는 오히려 없었던 사명을 찾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삶이라면 얘는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주인공 제3인간형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여기서 이름이 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 석도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어. 자,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국 사변 이후에 교사의 삶을 살게 돼. 여기서 교사의 삶, 작가의 삶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명을 버리지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없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삶에 갈등과 회의만 반복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삶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인물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고, 여기는 이 세 인물의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지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자, 일단은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줄 있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첫 문장 보면 여기는 이 첫 문장은 일종의 서술자 개입이 되겠지, 그지? 지금 상황을 서술해 주는데 둘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하면 조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만큼 뭐하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저렇게도 몰골이 초라할까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줍니다. 둘이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실제로 여기서 만화가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 외향적 차이가 크다는, 요것도 마찬가지야. 서술자 개입이 되겠죠. 그죠? 외양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석도 몸차림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작가의 조언을 대할 때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경이란 건 놀랐어. 조언을 보고. 여기는 이 작가는 조언이 과거에 지향하던 삶입니다. 과거에 지향하던 삶이야. 억지로 전해야 하던 버릇대로 농조의 말을 끄집어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가 마음에 걸려 미상불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미상불이 한 건 과연 이런 뜻입니다. 과연 주눅이 잡히기 시작했대.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이네. 자, 여기서 지금 봐.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이게 과거와 대비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 과거에는 당연히, 여기는 이 과거에는 당연히 문학 작가다 보니 매우 가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대비가 되는 거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기적 같단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더욱더 지금 현재의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작가 조언이라면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납산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의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벽성을 굳게 지켜오던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온 사람이었다. 자, 자기의 결벽성을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은, 여기서 특히 문학에 대한 결벽성, 여기는 이 문학에 대한 결벽성을 굳게 지켜온 것은 그만큼 신념 있는 삶을 살아왔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자,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야. 그를 따르던 문학 소녀가 많았다. 자, 무엇이 깃들인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 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여기서 이제 범속한 건 평범한 걸 싫어하는 단순한 호기심 같은 거였대.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그네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 나왔던 여기는 이 태도와 서로 뭐가 되고 있어? 요렇게 대조가 되고 있네. 그러면 신념이 있는 삶을 살아온 건 맞는데 문학적인 벽이 있고 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대. 평가가 상반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지키고 살아온 건 좋은데, 자신에게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벽성을 가지는 게, 근데 문학적으로는, 그의 난해한 문장으로는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신음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만이 시인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여기서 그의 문학적인 신조였다. 자,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뭐냐면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독자입니다. 자, 이런 독자들은 그나마 여기서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만을 뭐 한다고? 독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하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생활은 는 궁하였다. 자, 여기서 잘 봐. 그래서 과작이었다는 건 작게 지었고 늘 궁하였대.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삶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삶의 모습이고 딱 가난했어.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문은 하지 않았다. 매문이란 건 글을 팔지 않았다는 거야. 즉 세속적인 가치에는 절대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거.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다.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의 덕으로 아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현재와 대비가 되는 겁니다. 현재와 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회합이든 공식 모임에는 통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로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부자가 되어 나타난 거야. 얼마나 놀라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부분 내용이고, 그 다음 중약 부분 줄거리. 석은 오랜만에 만난 조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미희가 이제 여기에 여자 주인공입니다.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된다. 자, 검정 넥타이를 보내와요.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으로 메웠던 것으로 미희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의 조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다.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객에 고백한 후 부산에서 만난 미희와의 일화를 들려준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야.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박든 말하였네. 자, 여기서 지금 잘 봐라. 나는 뜨끔하였네 하고 난데 여기서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조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조은을 1인칭 시점으로 전환했어요. 여기서 1인칭 시점으로 전환했어. 왜냐하면 왜 전환했냐면 여기서 지금 조은의 어떤 그 당시 느꼈을 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바꿨어. 이 소재의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중간에 시점의 전환이 있어요. 나는 뜨끔하였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자, 여기서 지금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라는 말은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가식적인 행동을 한 거야, 이제. 자, 건 미답지 않은 질문이네. 오라 사변통의 불행으로 미 인생관도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그래서 비관이라는 것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건데 원래 지금 여기서 자, 일단 먼저 사병통의 불행은 전쟁 중 미의 집안이 몰락한 것을 말합니다. 집안이 몰락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0도 전환으로 지금 인생을 비관한다는 말이지. 이 말은
오히려 전쟁 전에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어. 누가? 미가 말이지. 비가 나네? 그럼 안심이야. 비가 나면 난 역시 낙관이겠군.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그럼 중간판가? 중간판 없어졌어. 자, 여기서 이제 중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중간파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1920년대 후반에 계급지 문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위해서 절충적인 문화관을 제기했던 작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시 1920년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절충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뭘 했냐면, 약간, 언어 유희가 되겠죠, 그죠? 약간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이해가 됐죠? 약간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거지. 언어 유희 같은 걸 썼어. 호호호, 말재준 어디서 그렇게 늦었어요? 미의 침울이 풀어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을 회상하도록. 이제 옛날 과거 얘기하는 거야.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님 세상 나오질 않을 걸 그랬군.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를 그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하하.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전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과거에 미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도 참 좋으시네. 그 말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있냐면 이제 바뀌었어. 좀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더욱 안심이군. 그러니까 결국 미 생각이 변한 게 없구만. 서울 때처럼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라고.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것 아닐까요? 자, 이게 조금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그냥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은 생각이 있어.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게 아닐까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런 전쟁 속 힘든 삶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했어요. 특히나 세상에 꼭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사명을 치고 나왔다는 말이지. 내 사명이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 움찔했으나 미있는 말을 이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움찔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사명을 포기했거든. 이해됐죠? 자신은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아 거지처럼 보람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사명은
미인은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해치고 찾아봐야 하잖아요 라는 말은 아직 지금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계획에 분망한 틈을 타서 나는 미희를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미희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광천경.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 판잣집을 찾아가 봤다, 이런 전경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 후 비참해진 미희 가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나는 미희의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희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을 더 앞을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희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희 자신이 눈치챘을 것이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 했던 내 생활이란 건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후 방탕한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미희에 대해 밖으로 나타난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희 자신도 눈치를 챘겠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 어떤 순수했던 그런 태도는 아니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수했던 시절에서 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도 결국에 미희한테 좀 잘 보이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거겠죠.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 미치었네. 자, 여기서 지금 다방을 하나 차려줄 것이, 이것이 미희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미희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 거야.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희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희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미희도 뭐 다방 차려준다니까 먹고 살 문제는 없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뭐라 했냐면,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다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조은의 제안, 여기는 있는 조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여겼어. 다음 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여기서 지금 5일간 뭐 한다고 이렇게 여유를 달라고 한 것은 미 입장에서도 뭐 한다고 내적 갈등이 왔겠지.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럼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마치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다방을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꾸러미였네. 자, 여기는 이 종이꾸러미에 이제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그러니까 이제 놀랐어.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이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검정 넥타이였네. 자, 여기서 봐라. 이 간호장교가 결국 미희가 선택한 사명입니다. 미희가 선택한 사명의 길이에요. 여기는 이 검정 넥타이는 젊은 시절 누가 조은이 하고 다니던 거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검정 넥타이는 결국 뭐가 되냐면 과거의 조은의 신념, 과거 조은의 신념을 상징하면서 현재 조은이 뭐하는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하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자, 여기 부끄럽기 짝이 없었대. 이건 결국 미이의 선택과 대조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한 거죠.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 이 타락의 길이라는 게 결국 뭐를 포기한 거? 여기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었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었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이가 말하는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한 일은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이네.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야. 결국 자신의 삶을 성찰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성찰한 거야. 가장 잘 생각하던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겼던 미인은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으며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이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마냐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 했네. 자,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이런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 사명을 잊고 속물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름에서 걷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친구의 구원은 석을 얘기하는 거고 자네를 지금 요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 충격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위로받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자, 내용 다 이해가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인물의 삶들이 나오고 이제 이 뒤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석은 술이 취해서 집으로 가서 또 자기 스스로 반성합니다. 과연 나는 뭘까? 사명을 포기한 것도 사명을 추구한 것도 아닌 자신의 삶은 뭘까? 반성하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인물관계 다 정리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의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는데, 일단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4.19가 나던 해 세밋. 자, 4.19가 나던 해가 몇 년도죠?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몰라요. 이거 한국사 공부해야 되는데, 그지? 이거 한국사 필수 맞잖아요, 그죠? 4.19 언제 일어났어요? 예, 1960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밋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연말이라는 표현이에요. 연말. 그러니까 1960년 연대가 아니라 그년 연말에. 그러니까 이 1960년이란 건 결국 4.19 혁명이 잘 이루어지고 혁명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당연히 이제 혁명이 잘 끝났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뭐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자, 여기서 불도 없이 차가운 방이야. 그러면 이 차가운 방은 자, 해의 연말이니까 당연히 몹시 추울 때인 거잖아. 그런데 차가운 방이 있으니까 매우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얀 입김을 품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면 여기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젊은 시절의 어떤 열정, 젊은 시절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는 말은 아마도 이제 순진하기의 정도가 되면 되겠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는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니까 순수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수함, 뭐 이상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정치라는 건 현실이 되겠어요. 현실, 속세. 그러니까 현실이나 속세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어요. 결혼 없는 모임을 끝낸 밤. 그렇지, 결론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수함, 이상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나 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어떻게 결론이 없겠지. 그런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여기서 대포는 소주입니다. 소주. 여기 해화동이란 건 이제 대학로고요. 그 대학로 어디에선가 소주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는 젊은 시절의 고민이 되겠지, 그지? 그런 젊은 시절의 순수한 고민, 그런 순수한 고민들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는 고민을 했고, 때묻지 않았어. 그렇지, 순수했으니까. 이해됐죠? 순수했으니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이런 노래들은 결국에, 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열정 이런 게 되겠죠. 그러한 그 열정의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자, 여기서 별똥별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상향이 됩니다. 이상이 됩니다. 예, 순수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떨어졌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순수와 열정이 곧 좌절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인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시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과거의 삶이야. 여기는 이 과거의 삶은 순수와 이상을 추구하던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제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18년은 1978년이겠지, 그지? 이때만 해도 뭐냐면 군사 독재 시기란 말이야. 그 시기가 되어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그러면 이 기성세대는 혁명이 두려우니까 현재에 순응하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 됐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여기서 넥타이를 맸다는 말은 여기서 넥타이를 메고라는 말은 결국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삶은 딱 전형적인 소시민의 삶, 전형적인 소시민의 삶을 보여줘요. 소시민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자,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대. 자, 살기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현실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노래가 뭐여서 순수함이지. 즉 순수와 열정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렸어. 적자는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자,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그냥 헤어지기만 한 거예요. 즉 형식적인 인간관계,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몇 위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몇 위서는 춤을 추러 갔어요. 이런 건 지금 뭐하고 있냐면 향락을 즐기고 있는 거지. 절대 뭐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아요.
몇 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학 끝에 되돌아온 것,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자, 옛사랑이 피 흘렸어. 이건 결국 뭐냐면, 옛사랑이란 젊은 시절의 순수와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피 흘렸다는 것은 결국 여기 이렇게 피 흘렸다는 것은 과거에 이걸 위해서 열정적으로 뭐 한다고? 투쟁하며 살아왔어요. 투쟁하며 살아온 거야. 과거의 말이죠. 낯선 건물들은 수학에 들어섰고, 자, 낯선 건물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 요렇게 대비가 되겠지. 얘는 현재, 얘는 과거에서 지속된 거.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흐르며 우리의 고개를 떨고 있다. 자, 고개를 떨궜어. 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하면 결국 반성, 부끄러움 이런 거예요.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여기서 바람의 속삭임을 귓전으로 흘렸다는 것은 그런 반성의 소리를 외면한 거야. 우리는 짐짓 충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대. 여기서 늪이란 것은 다시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로 돌아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현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반성의 기미가 보였지만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있는데, 공간은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 해화동 로터리라는 곳이 지금의 동숭동길과 같단 말이지. 그러면 공간은 그대로야. 그런데 4.19가 나던 해에서 지금 18년 후가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정리하면, 공간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변한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서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뭐였냐면 결국 현실에 순응하게 된 거예요. 소시민적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정리를 다시 하면 결국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과거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삶이었어. 이해가 됐어? 뭔가 이상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고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소시민적 삶만 살고 있는 거야. 그 삶을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성찰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가고 만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거 다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과거와 현재가 대비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시가 될 의미들이 있죠, 그죠?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